일단 지금 직원들이 다 일을 하고 있으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일스포스에서도 시간을 내주셔서 와주셨으니까 최대한 진지하게 그리고 최대한 열정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로지스팟은 물류와 기술 그리고 사람을 연결한다는 가치 아래 디지털 통합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전 물류 과정의 밸류 체인들을 디지털화 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한 물류 체인의 디지털화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플랫폼으로 고객들한테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가시성, 그 다음에 자동화를 같이 제공을 해주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영역은 수출입 운송, 그 다음에 바로 운송이라고 불리는 퀵 서비스, 그 다음에 내륙 화물 운송, 그리고 전국의 5개, 즉 평택, 광주, 청주, 부산, 신항, 인천공항에 위치한 창고들을 이용하여 전국적인 WND 서비스까지도 같이 고객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애자일 로지스틱스라고 부르는데, 설명을 드리면은 과거에는 물류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바라볼 때는 대부분 코스트 오리엔티드된 기준으로 많이 보게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적인 거를 중심으로 봤었는데, 점점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결론적으로 커머디타이즈된 물류 서비스가 아니라 더 자기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리고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거를 에네이블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를 고객들이 요청을 하고 있고, 그 이유를 보고 있으면은 결론적으로 이제 빨리 변화하는 시장의 수요라든지 아니면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과거에는 불가능했었던 것들을 가능케 해주는 것들을 이제 고객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또한 그러한 트렌드에 맞춰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트렌드를 압축적으로 요약하는 것이 애자일 로지스틱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고객들의 요구를 저희가 만든 플랫폼이라든지 디지털화를 통해서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데이터들, 아니면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그런 데이터들을 이용한 인사이트를 이용해서 비즈니스를 개선하는 것들을 저희가 도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일스포스를 처음 만나서 도입했던 거는 17년 정도에 도입을 했던 것 같고요. 당시에 제가 도입을 하려고 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저희도 사업을 조금 키워나가다 보니까 고객에 대해서 이런 미팅록이라든지 아니면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툴이 필요했었는데, 그것을 찾다가 세일스포스를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도입을 하게 됐었는데, 사실 도입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게 된 거는 툴은 툴이고 그들에게서 배웠던 어떤 방법론과 프로세스 구축을 통해서 저희 또한 세일즈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닷을 도입하게 됐던 계기는 2018년도인가에 제가 도입을 했던 것 같은데, 19년인가? 도입을 했었던 이유는 B2B 세일즈랑 B2B 레비뉴 제너레이션이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마케팅과 세일즈로 나뉜다는 걸 알게 됐었고, 세일즈 온리로만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럼 마케팅을 어떻게 더 이펙티브하게 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당시에는 저희는 이제 파편화된 툴들을 이제 각각 파트에서 쓰고 있었는데 그게 너무 비합리적이다. 플러스 그리고 더 효과적인 매니지먼트 툴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도입을 검토하다 보니까 파닷을 도입을 결정을 했고요. 결정을 할 때 가장 결정적으로 저희에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세일스포스의 세일스 클라우드 안에 있는 어카운트 데이터랑 컨택 데이터들이 이 파닷에 있는 마케팅 기능들과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세일즈 클라우드랑 파닷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는 업무 프로세스가 변화됐다라기보다는 업무 프로세스가 생겼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세일즈라는 게 결론적으로 이제 세일스포스 세일스 클라우드를 도입을 하게 되면서 단계라는 것이 생기고, 단계별 소위 확률이라는 것도 이제 알게 되고, 그런 포캐스팅이라는 거를 어떠한 프레임워크로 접근을 해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세일즈가 완료된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세일즈 퍼넬이라든지 각각 그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배울 수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 입장에선 변화보다는 구축이 더 맞는 것 같고요. 파닷 또한 유사한 것 같은데, 파닷을 통해서 구축됐다라기보다는 파닷을 도입하기 전까지 스터디했던 과정을 통해서 파닷을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이펙티브한 마케팅 전략을 펼칠 수가 있는가를 구축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세일스포스는
방법론에 있어서 상당히 강력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가 이제 모든 B2B 업무를 하기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들을 연결해서 가지고 있다는 게 두 번째 강점일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 세일즈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이 태반인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체계화시킬 수 있고 이걸 어떠한 각도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고객들을 엔라이튼 해준다 라는 관점에서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특히 SMB라는 CBU 고객들 쪽에서는. 그 다음에 통합 연결이라는 부분이라고 아까 제가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통합 연결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파닷을 도입했던 계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업무를 하다 보면은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를 쓰게 되고, 그 소프트웨어를 쓰다 보면 당연히 한 가지로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제 더 쓰게 되는데, 그때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얼마만큼 다른 것들이랑 연결이 돼가지고 종합적인 뷰를 얻을 수 있느냐가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그 컨설팅에서 얘기하는 where to play, how to play랑 되게 연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산업에서는 이 디지털로 보여주는 게 중요할 수도 있지만 안 중요한 산업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러한 산업들에서는 디지털 기술의 중요도가 떨어지겠죠. 근데 반면에 제가 이제 이쪽으로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봤던 기회는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축을 차지했던 게, 야, 이거는 디지털화를 시켰을 때 밸류 애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힘을 준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디지털화의 중요성이라는 거는 내가 어디서 어떻게 놀 거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진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적어도 오퍼레이션을 매니지먼트 하는 관점에서는 디지털화가 무조건은 필요하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디지털 전환을 시키는 데 있어서 지금 거의 대부분 시작점이 대형사들 중심으로 이제 중견, 중소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것 같은데, 디지털 전환을 하는 것이 결국에는 많은 기업들이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그냥 올드 이코노미에 남아있는 회사가 될 것이다. 근데 그 과정에서 회사의 주요 펑션들이 그런 식으로 디지털화가 돼야 되는데, 그 중에서 당연히 CRM도 한 파트가 있고, 동일하게 이제 물류라든지 그런 파트들도 똑같은 중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투자라든지 아니면 그거를 액티브하게 찾는 거라든지 그러한 노력들을 아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도입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훅 하고 좋아지는 어떤 퀀텀 점프가 일어나는 게 아닌 것처럼, 결론적으로 모든 일을 진행하는 것과 같이 이러한 것들을 도입을 하고 시작이 됐으면은 생물처럼 끊임없이 진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점을 꼭 좀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로 제가 이제 많이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조직이 전략을 실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결국엔 누가 결정 권한을 갖고 있고 그거를 올바른 정보가 적시에 들어오고 그 사람들이 누가 결정을 해주는지에 대한 명확성을 알고 있을 때가 조직이 전략을 실행하는데 되게 중요한데, 이러한 것들을 백날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희는 그룹웨어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전결 규정이라는 거를 정확히 오토매틱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아도 갈 수가 있게 만드냐라는 부분으로 예를 들자면은 조직의 전략 실행이라는 관점을 접근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마찬가지로 세일즈도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자기들이 생각하는 전략적 방향을 실행하기 위한 이펙티브한 툴로서 이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고객 경험,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그냥 저의 단적인 예를 말씀을 드리면은, 음식점 갔었는데 기분 나빴으면 안 가요. 다시. 똑같은 거죠.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내가 레비뉴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건데, 그거는 외부 관점에서는 결국에 opportunity cost, 기회비용이라는 거니까 그거를 캡처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그거를 캡처를 한다라는 게 결론적으로 뭐 그 사람의 역량에 의해서만 캡처를 하면 안 된다. 이거는 결론적으로 디자인과 프로세스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인 경험을 주기 위한 프로세스와 디자인을 만들 거냐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디지털화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있고요. 내부 고객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부 고객도
이러한 디자인과 프로세스가 잡혀져 있지가 않다 보면은 업무를 하다 보면 힘들어지고 계속 이제 내가 뭐 하고 있는 건지 생각이 드는 게 있고 그러면 나가죠. 네. 근데 회사에서 그렇게 나가는, 뭐 사실 저희도 잘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이 있겠지만 나가는 요인 중에 하나고 1년, 2년, 3년을 여기서 같이 했었던 사람이 나가는 것만큼 로스인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 고객 경험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뭐 어떤 각도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상당히 주요한 포션 중에 하나기는 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로지스팟에게 CRM 그리고 저에게 CRM이란 영업을 과학화해주는 무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라는 거는 물론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의 스케일과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의미가 있게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영업을 CRM을 이용해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도출해낸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어떤 기준을 세우는 것이고 기준과 프로세스를 세움을 통해서 설령 그 결과가 잘못됐거나 나쁘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떤 거를 볼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를 도와주는 도구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의 과학화의 무기라고 저는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의사결정권자 혹은 오너의 의지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의지라고 하면은 이것에 대해서 맡겨놓는 것보다는 일단 모든 의사결정권자가 그렇듯이 알아야지 컨트롤하고 이제 푸시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시리어스하게 생각을 하고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느냐가 제일 첫 번째 중요한 파트인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대부분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디지털화를 논의한다라고 해서 툴부터 먼저 생각을 하는데 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거를 프로세스를 디자인을 먼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내가 원하는 걸 안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소프트웨어라든지 툴들이 이걸 서포트 해줄 수 있느냐를 찾는 게 순서지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류 파트에 관련된 것도 이제 더 봐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게 이제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를 파트너로서 인식을 하고 어떻게 하면 그 시간에 걸쳐서 더 고도화를 시킬 수 있는지를 많이 논의할 수 있는 SCM 파트너로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다시 또 말씀을 드린 내용이다 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